안녕하세요. 금요일 부모 멘토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또 이 스튜디오를 아주 환하게 밝혀주시는 행복한 엄마 조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태원이 엄마 조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요. 부부관계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남자는 속궁합, 여자는 부부애를 꼽았다고 그래요. 늘 그렇게 살맛대고 사는 부부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그래서 1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부부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이런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남녀의 이런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쌓여서 우리 모든 부부들의 이런 불행의 그 씨앗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의 차이라는 걸 좀 좁혀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대한민국 모든 부부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행복한 부부가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부부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줄 아주 멋진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기의 부부들을 지키는 부부 상담 전문가 최강현 원장. 그가 들려주는 유쾌, 상쾌, 통쾌한 부부 이야기. 점점 늘어가는 이혼율, 그 가운데서 울고 웃는 부부들.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 그러나 다른 것뿐 틀린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행복해지는 지름길.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 최강현 원장의 부부 행복 생활백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말이죠. 32만 5천 커플이 결혼을 했고요. 11만 5천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세 쌍이 결혼하고 이제 한 쌍이 이혼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이혼의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문화로 제가 알았는데 어쩌다가 세계 이혼율, 미국과 한국이 1등, 2등을 다투는 이런 이혼 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께서 잘 지적하시는데요. 사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가 많이 오면서 가정법원에서 이혼율도 좀 증가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이 이혼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낮추는가 이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기 부부, 이혼 가정 20%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여성은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여자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성은 어머니 성과 아내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 강의 활동에서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립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키우는 마음으로 남자를 대해달라. 남편을 대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예, 큰아들이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아우, 여자 속이 얼마나 이렇게 오글오글 끓겠어요. 새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예. 방금 조민희 씨 말씀하셨다시피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성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남자는. 뭐 이제 본론에서 들어가겠습니다만 성적 이런 욕구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참 말썽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성이 사랑과 인내로서 정말 작은 놈, 큰 놈 키운다는 마음으로 한때 남편에 대해서 큰아들 키운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인내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 남성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성의 성습관들, 가사분담 안 하고 애정 표현 안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장 교육이라든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교육을 통해서 남성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느끼고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상대 탓을 하고 상대가 먼저 잘해야지만이 내가 잘하겠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거를 우리가 바꾸고 실천해야 되겠다. 다시 이혼율에 대한 분석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신혼기 부부 3년에서 4년 미만의 신혼기 부부의 이혼율이 27%입니다.
사실 저도 부부 전문가로 한 10년 정도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때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결혼 20년 차 이상의 50에서 70에 해당되는 이 황혼기 이혼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혼기 이혼율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 와 계시는데요. 남자로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남자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 시기가 말이죠. 퇴직 이후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는요. 최근에 황혼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요. 남자들이 퇴직 이후에 부부 갈등이 많아지는 것들. 그래서 퇴직 전에 남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가사분담하는 과정,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 아내와 대화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법원에서 4년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녀상을 제가 유기부부를 가사 조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아버님 같은 분들 27쌍을 제가 이혼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저는 20년을 먼저 사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는 구조적으로 노후의 삶에 있어서 아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가 눈 봤습니다. 옛말에 남편이 가고 아내가 뒤따라 간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 교육할 때 말이죠. 당신이 정말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당신의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해주라.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노인네를 봤는데요. 그분이 제가 좀 기억나는 분이에요. 4주 후에 숙려기간을 제가 2번을 줬습니다. 원래 1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제가 이혼을 막아보려고 그 할머니를 설득해서 소취하러 하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결과는 뭐 이혼을 갔는데요. 1년 만에 그 할아버지를 우연히 제가 만났는데 제가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왜요? 그 할아버지는 돈도 있고 네. 아주 건장하신 분인데 어떻게 얼굴이 수척해졌는지 아하 아내가 없는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